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왜 그래? 곧 휴가 나오네. 뭐가 나와? 아니, 내 동생한테 연락 왔는데 곧 휴가 나온다 그래서. 어디가 나온다고? 무슨 소리야? 군인인데 휴가 나온다는 건데. 아이씨, 야, 발음 좀 똑바로 해. 곧 휴가 나온다고 해야지. 곧 휴가 나온다고 하면 깜짝 놀라지. 야, 그건 니들 음란마귀가 잔뜩 낀 거고. 근데 동생이 휴가 나오는 게 무슨 걱정거리야? 이 새끼가 휴가만 나오면 내 돈을 물처럼 쓴단 말이야. 지 돈 아낀다고. 지금 돈도 별로 없는데, 참. 야, 그거면 방법이 있지. 뭔데? 야, 스태프분을 선물해줘. 이런 정신 나간 방법을. 아니. 이거 들어봐야겠어. 야, 스태프분을 사주면서, 야, 너가 매일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원금 만들면 100만 원 주겠다 그래. 야, 그거 걷기만 하면 되는데 요새 가격도 떨어져서 금방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아직 스테픈 지옥을 모르는구만. 그게 뭔데? 스테픈은 정확히 말하면 M2E가 아니라 M2A다. M2A? Move to All-in. 걸어서 돈을 번 걸 한 방에 탕진하는 시스템이지.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산 정상 위에 바위를 올려놓는 순간 제자리로 들어간다. 야, 그것이 바로 스태프분의 진정한 묘미야. 도박이란 눈앞에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부터 희열을 느끼지. 야, 네 동생도 100만 원에 눈이 멀어 매일같이 뛰게 되겠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아니, 그러고 보니 너네 되게 오래 하지 않았나? 좀 어느 정도 벌었어? 닥쳐라 이놈! 이거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88화. 오늘도 첼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이렇게 봄비가 또 어제부터 내려가지고 뭔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날인 것 같은데, 날도 따뜻해지고 이제 진짜 좀 많이 날씨도 풀리고 이제 봄이 왔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거 정희친 제 실화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스테픈을 지금 강제적으로 접게 되었는데, 이게 HP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나온 지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인가 8월에 했는데 그때 HP 시스템이 이제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몰랐다가 그냥 신발만 수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채굴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신발을 봤더니 이제 HP가 2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충전하려고 그러면은 GST를 버는 건데 GMT로 바꿔야 된대요. 그리고 GMT를 바꿔서 무슨 잼을 사가지고 이제 GMT랑 이제 뭐 결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잼 하나당 뭐 3GMT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하나를 한 번 충전을 하면 3%가 충전이 된대요. 저는 80%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있는 돈으로는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좀 이왕 한 개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래 좀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충전을 하려고 GMT로 바꿔가지고 이제 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솔라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지금 GST가 151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따지고 보면 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걸 GMT로 바꿔야 되는데 솔라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또 월렛에 보낸 상태여가지고 요거 이제 그 미스테리 박스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안 돼요. 이 GST를 다 월렛을 바꿔놔가지고 이런 개 같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출금하려고 그러면 또 솔라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웹3로 뭐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누구한테 원조를 구하거나 돈 꾸거나. 어떤 나쁜 놈이 그런 이상한 서비스를 추천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피트에서 이제 사야 되는데, 어피트에 사가지고 어디다 바이낸스 갔다가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이거 뭔가 출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지금. 그리고 제가 이거 신발을 살라고 그랬는데, 이거 신발이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팔라고 그러면은 결국엔 또 팔라고 그러면은 이거 충전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더가도 못 하고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제 냄새 나는 신발이 됐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저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게임에 가끔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발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구도 거의 닳아가지고 채굴도 안 되고 미스테리 박스도 못 열고 하여튼간에 지금 여기 있는 거그 돈이나 뭐 GST 뭐 월렛에서 이제 스펜딩 월렛을 받고 왔다 갔다 그거 하면 또 수수료 들잖아요. 네.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다. 지금 뭐 손발이 꽁꽁 묶여 있고 지금 일단 진짜 제가 진짜 8개월 동안 열심히 걸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루에 10씩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뭐 150 뭐 그 정도 계속 이제 꾸준히 걸은 건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겠죠, 유저들. 예, 제가 그래서 봤는데 이게 저는 약과예요. 그 처음에 이것도 이게 처음에 손해보는 구조래요. 이거 신발이 저는 약과고 지금 10개씩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막 네. 진짜 비싼 신발. 그러면 채굴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좀 버텨보자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지니까 이제 거기서 바꿔준 게 지금 이 모델인데 이거는 팔고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못 도망가요. 이거는 이 형태로는. 왜냐면 신발이 수리가 안 되면 팔지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발을 채굴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신발을 써야 하고. 근데 그 신발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신발을 운동하면서 이제 번 돈을 다 탕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다단계 이러면서 지금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막상 진짜 겪어보니까 이게 운동을 해가지고 좋은 거 이상으로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거 진짜 5스타즈 이후로 두 번째 통수 진짜. 아니 근데 이 스태프는 솔직히 뭐 잘 만든 프로젝트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크립토 시스템 자체가 워낙 좀 지금 일반인들이 하기엔 복잡하기도 하고. M2라고 설명하면 안 돼. 이거 2가 아니고 버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 아니 어떻게 내 거 다 써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데 지금. 이러려면은 게임이 엄청 재밌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제 수리하거나 이런 거를 다른 게임에서 현질하듯이 이거 정말 재밌어가지고 이걸 더 하고 싶어서 그냥 버는 거 상관없이 현질해서 넣는 뭐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M2 뭐식이 2, 2 들어가는 순간 죽음의 이 지옥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이거 지금 진짜로 제가 얼마나 상담하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이게 네. 뭐 하여튼간에 뭘 할 수 있어야지 뭐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진짜 유일한 낙은 저기 스태프 커뮤니티여서 제발 좀 솔라나 좀 주세요 이러면서 구걸한 다음에 여기다 누가 입금시켜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앵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린 씨가 저기 그냥 돈 준다 그러는데 아이씨 내가 자존심이지 저기 적선 받으면서 이거 해야 돼. 아니 그리고 지금 진짜 열받는 거야. 돈 받을 사람이 따로 있지 기린 씨한테 받으면 너무.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거 하다가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사실 출금 수수료 이거 몇백 원 대주도 않잖아요. 내가 솔직히 몇백 원 때문에 내 자존심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업비트 가가지고 또 코인 사가지고 24시간 출금 있어가지고 막 돌려서 하느니 진짜 그냥 이거 그냥 어쨌든 재밌게 했다. 뭐 그러니까 체스님은 아직 이제 웹3의 세계로 갈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이제 블루 형님과 이제 기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더 들어도 수수료가 더 들어도 이렇게 지불을 해가면서 이제 하는 경지이신데 저는 이제 목표가 원금이에요. 목표가 이걸로 이제 원금은 이제 회수를 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 목표가 진짜 아까 제가 비유로 했듯이 진짜 이 목전에 다 달아가지고 이제 좀만 더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발 고치면 빵원이에요, 빵원.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어머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리고 이거 다시 이만큼 채우려고 그러면 또 8개월 걸어야 되는데 채굴량 점점 안 좋아지는데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치 진짜 이거는 정말 좀 약간 원숭이가 된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M2라고 안 했으면은요, 뭐, 여러 가지 딴 거 목적을 두고서는 신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게임처럼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그 뭐 운동하면서 돈 번다 그러길래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꾸준히 했어요. 여기 두 분도 많이 지금 이쪽은 거의 계정 휴업 상태잖아요. 저는 뭐 제가 갖고 있는 NFT 다 휴업 상태. 근데 저는 진짜 몇 개 지금 없지만. 저 최근에도 이거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으면 HP가 거의 바닥에 낚였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신발 하나를 더 살까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발 하나 안돼 이걸 아니, 이게 너무 좀 저는 스테픈이 게임성을 주려다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본인들도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사실 캐시 슬라이드나 캐시워크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잖아요. 진짜 코딱지만큼 보상을 주는 대신에 꾸준히 하면은 뭐 바나나 우유 하나 먹고 좀 이런 식이라서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제약사항은 없는 거죠. 이렇게 요만큼이라서 이제 지칠 뿐이지. 그 뭐 하는데 이런 막 돈이 없어서 못하는 막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걷겠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겉에 이것도 만약 스태프분도 이렇게 그냥 수리 보상 수리 이런 거를 조금 다듬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대신에 보상을 조금 줄이는 방안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오죽했으면 저는 여기다가 저기 구글페이 넣으면은 구글 그냥 차라리 원화로 결제를 그냥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또 코인을 또 사용처를 늘려야 되니까 얘는 이거 안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 내고 이제 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인 쉽지 거죠. 않죠. 뭐 얘네 팀도 그렇고 이용자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 신발 좀 빌려주세요 아저씨는.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네. 신발 빌려줄 수가 있네. 한 번 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못 돌려받으면은. 근데 큰일 제가 알기로 나니까. 길버님도 솔라나가 없어서 줄 수가 없을 텐데. 그러게. 그냥 제 휴대폰 드릴 테니까 뛰고 싶으실 때 가서 뛰지 못하지만 걷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생활을 또 해가지고 개인 씨가 말씀하신 이제 앤트맨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리클라이너에서 또 봤는데 이제 뭐 마블 영화는 이제 끝났다. 그 정도인가요? 이게 페이지 4인가 뭐 그거의 시작점인 영화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반이 이미 끝났다. 에브리싱 에브리웨어랑 비교했을 때는 뭐가? 훨씬 못하죠. 이거 너무 벡터맨 같은 그러니까 벡터맨. Everything Everywhere 그게 좀 벡터맨 같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조금 벡터맨 같은 좀 느낌도 많이 들고 가면도 이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가면도 되게 벡터맨 같이 느껴지고 똑같은 가면인데도 아무튼 그냥 좀 너무 얘가 마블이 좀 세계관에 너무 집착해서 진짜 본질을 잊고 있다. 그냥 영화 자체로 이게 앤트맨이 뭐 페이즈 뭐 4고 뭐 마블이고 뭐 다른 뭐 이런 다른 영화나 작품과 이게 연결되는 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 자체가 재밌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화랑 연결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연결하는 그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그 단편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큰 스토리라인을 위한 어떤 초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돈 내고 보는 거지. 그럼 싸게라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은 똑같이 지불하는데 큰 틀을 위한 코딱지만큼 보는 거 이게 좀 너무 억울했고 디플에서 봐야 된다. 예, 무조건 디플에서도 이거 공짜로 나올 때 봐야 되고 개별 구매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앤트맨인데 영화가 앤트맨인데 앤트맨이 좀 쩔이다. 이 영화는 캉이라는 그 빌런을 소개하는 영화밖에 안 된다. 왜냐면 이렇게 페이즈 3까지가 이제 타노스가 메인 빌런이면은 페이즈 4부터는 캉이라는 메인 빌런이 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전작의 타노스 같은 역할인 거죠. 그 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앤트맨이 소모됐다. 좀 그렇게 좀 느껴지는 영화라서 앤트맨 팬분들은 오히려 좀 되게 실망하실 수 있는 영화고 뭐 다른 후기들 보니까 로키를 보고 가시면 그래도 좀 더 몰입이 더 된다 라고 하는데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는 그 약간 지난주 주제랑 이어지는데 최근에 그 살아남은 NFT 프로젝트들 디스코드들을 이제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살아남은 그 프로젝트들은 어쨌건 이제 그 서제스천이라든지 뭐 제안 뭐 이런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유저들이 막 이것저것 막 되게 제안을 해요. 뭐 벨리고메도 있고 뭐 선미나 뭐 그 어쨌건 살아남은 프로젝트 도사클 이런 데도 막 다 이렇게 있는데 NFT 어쨌건 가진 사람들이 이게 사실 애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회사 뭐 오너나 거기 이제 직원이나 임원인 것처럼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다양한 그 의견들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거의 다 홀더들이니까 정말 자기가 써보고 뭐가 좋았고 뭐가 안 좋았고 이런 걸 정말 레포트처럼 정말 길게 정성스럽게 올리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있긴 한데 어쨌건 돈 내고 그 내돈내산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애정도 느껴지고 뭐 이제 증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감정들이 느껴져서 좀 열심히 보고 있고 뭐 어제는 이제 해피어타운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수요일마다 반상회 같은 걸 해요. 막 2주에 한 번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저는 그 실시간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음성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채팅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팅으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같이 뭐 거의 저는 뭐 안녕하세요만 하고 주로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의외로 되게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프로젝트 어쨌든 뭐 살아남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근데 그 프로젝트 측도 NFT를 또 추가로 지금 발행하는 걸 되게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그걸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갈리지만 어쨌든 이제 애정을 가진 홀더들이 남아있는 프로젝트라서 괜찮았죠. 이게 사실 뭐 기린 씨가 요새 이런 소식들을 많이 알려줘서 저도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피드백은 기업이 유저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유저도 기업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해피어타운 같이 유저들이 이렇게 의견을 잘 그 얘기하고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를 해줄 때 기업도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 돼. 이게 뭔가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라든지 뭐 어떤 더 나아지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막 기업이 무슨 갑자기 유저 의견 실컷 받아놓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시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식 회사에서 주주총회 할 때도 한 주 샀는데 피드백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억을 투자했으면은 90억 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5만 원 낸 사람이 이제 더 이제 내가 여기 주주야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해피어타운에서도 당연히 이제 피드백을 잘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내가 낸 코인으로 여기가 먹여 살릴 정도로 돈을 냈으면은 뭐 당연히 이제 길 들어야겠지만 이제 내가 5만 원 냈는데 그게 3만 원이 됐어요. 마치 제 스태프에서 이제 한 켤레 샀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드백 자체가 보니까 이제 얘네 그 유저들은 그 회사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그 다음에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걸 쫙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되게 열심히 피드백을 주지만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 오너가 반응을 굉장히 거지같이 하는 게 스테픈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예전에 AM이 실시간을 하는데 거기 뭐 양하고 제리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공동 창업 대표인데 실시간으로 지금 반응하는데 뭐 사람들이 야 이거 채굴 가격 떨어진다 막 이렇게 막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실시간으로 야 한 달에 야 한 주에 3,000원 벌기도 어려운데 너네 감사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빡쳐가지고 막 그래서 뭐 하면 뭐 보직 이동하는 네 보직 이동하고 막 그 AMA 막 지금 잘리고 막 그 뭐 저기 한다고 막 이렇게 뭐 난리가 났었어요. 뭐 지금 다시 뭐 뽑겠는데 뭐 아무튼 아니 쉽지 않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 네 하면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또 얘기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도 오랜만에 좀 좋은 그 재밌게 얘기해 볼 만한 주제가 있고 또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제 주제가 고팍스를 품은 바이낸스 이들의 운명은 요 주제인데요. 그 고팍스 인수 소식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최근에 이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등기임원 변경 그 신고를 이제 넣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바이낸스의 주요한 임원들이 바뀐다는 거를 이제 금융당국에다 알린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많은 것이 얽혀 있어요.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했는데 거기에 임원들을 다 이제 바이낸스 측으로 다 꾸렸단 말이에요.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바이낸스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러니까 고팍스 인수해가지고 이제 한국금융당국에다 이거를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얘네 진짜 의중은 뭔가? 그리고 금융당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낸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다 지금 SEC도 그렇고 바이낸스 지금 계속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게 얘네는 밝혀진 실체가 없어요. 바이낸스는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뭐 본사가 있는지 얘네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얘네가 이걸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바이낸스는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라이센스를 이제 받은 사업자가 된단 말이죠. 고팍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네. 금융당국에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또 이제 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전부은행이에요. 실명 계좌를 이제 열어줘야 되는데 얘네가 바이낸스 측과 이제 뭔가가 이제 뭐 오더북 공유라든지 이런 거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얘네가 과연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실명 계좌를 이제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이낸스가 인수를 안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지금 현재 막 구제 금융격으로 해서 고팍스에서 그 제네시스 사태 때문에 물린 그 고파이 자금을 대주는 걸로 이제 갔는데 바이낸스의 어떤 그 등기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를 안 해주면은 얘네가 그 자금을 안 내주면은 그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되게 골머리가 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고팍스는 과연 그 지금 업비트 독주 체제인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인수를 해서 외국에 그 잘 알려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은 회사가 여기서 이제 뭐 하여튼 은행이든 뭐든지 간에 외국계 기업이 들어온 경우는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기업들이 여기서 금융당국에 정식적으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영업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아마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그 이랬을 때에 이 시장에서의 그 파급 효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마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거 딱 처음 들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예전에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할 때 그때 네. 이제 주주관계에 대해서도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빗썸도 그래서 막 그때 원래 네. 그 원래 대표 지분 막 정리하고 그때 원래 대표가 막 소송 걸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빗썸조차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빗썸은 어쨌건 거기 대표도 당사자도 있고 어쨌건 뭐 그거 지분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소송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뭐 그게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리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지금 누구도 전 세계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거기에 뭐 그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때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지분 관계들을 제출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 라이센스도 한 번 따면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뭐 매년 계속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몇 년마다 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시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게 인수가 돼서 뭐 임원 변경이 돼서 뭐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그 한 건만 놓고 봐도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아까 체스님이 말씀해주신 다른 여러 건들 그거 다 합치면은 이게 어떻게 참 약간 의문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뭐 이게 인수를 한다는 지금 얘기가 있고 실제로 그게 뭐 작업을 돌입을 한 거긴 한 거지만 이게 완전 인수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지금 뭐 안 하겠다 하면은 뭐 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불안해하실 분들은 이제 고파이나 이런 데 물려 계시는 이용자분들이실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뭐 좋게만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 상황 자체가 뭐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름답지 않죠. 네, 지금 뭐 이제 실명 계좌 그 채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명 계좌도 이게 뭐 사실 이제 전부은행과 협상을 해서 실명 계좌를 받아온 사람은
바이낸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원래 고팍스 임직원들이 그렇게 해온 건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다 물갈이가 되는 상황에서 그 전북은행에서 누굴 뭘 믿고 지금 너네한테 실명 계좌를 계속 유지를 하겠느냐 우리가. 너네 우리랑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너네가 아닌데 우리한테 얘기한 걸 너네가 이행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그걸 증명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쉽지 않죠. 바이낸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도 지금 뭐 블록체인 특허해가지고 뭐 부산식 뭐 거래소 뭐 네. 처음에 뭐 코인 거래 산다고 했다가 지금 뭐 디지털 자산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바이낸스가 거기랑도 지금 협약을 맺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상당히 지금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기는 해요. 좀 네. 물론 이제 한국 시장이 크립토 시장에서 나름 포션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그 협약을 맺은 부산시 쪽에도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얼마나 지금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있으면은 바이낸스랑 지금 협약을 맺었을까. 네, 그런 이게 생각이 사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이낸스가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 업체들이 바이낸스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아 그건 네. 자기들이 그렇죠. 힘드니까 우리를 구제해줄 곳은 바이낸스밖에 없다 해서 손을 뻗고 있으니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래 뭐 해줄게 하면서 이제 대신에 실명 계좌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 조건이야. 아니면 걔네들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뭔가 진짜 뭐 고팍스든 부산시건 바이낸스가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돈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막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게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바이낸스가 배짱 이렇게까지는 못 부릴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고 야 우리 좀 살려줘. 그러면은 이거 어떤 기업이라도 사실 이제 갑을 관계가 너무 명확해지니까 사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바이낸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죽어가는 기업들 다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죠. 사서 이제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제 당장 우리가 사들이는 이 기업들이 당장에 돈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시장을 장악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테니 그런 식으로 막 사고 있는데 저도 계속 지금 뭐 아리까리 한 게 아니 이게 그 기업을 산다고 바이낸스가 한국 기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박스를 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팍스를 볼 것인가 이게 저도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좀 비유를 하자면은 유목민족들 있죠. 유목민족들이 막 이제 영토를 막 뭐 몽골도 그렇고 예전에 뭐 게릴라 민족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영토를 넓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문명이에요. 문명.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혈통, 자기네 가문 혈통. 그래서 우리 뭐 조선시대에서도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양반 가문이 아닌 사람들이 양반 가문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의 뿌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사거든요. 근데 사실 바이낸스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그 정식적인 어떤 금융기관에서 출발한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실체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막 장사하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얘네가 이제 지금 이제 가장 필요한 게 그 명분인 거죠, 명분. 왜 명분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 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 바이낸스는 제 생각에는 제일 부러운 회사 둘 꼽으라고 그러면 아마 업비트랑 저기 어디죠? 그 미국의 코인베이스 두 개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으면서 사업하고 이미 이제 코인베이스는 상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회사들을 되게 부러워할 거라고요. 진짜 자기가 떳떳하게 드러내고 사업하잖아요. 근데 바이낸스는 어쨌든 간에 코인 기반으로 해서 그 사업을 성장시켰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 자금 세탁 자금이 많이 돌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드러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차트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 불법 자금이 오고 간 거를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마음 졸이면서 계속 이제 제도권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건데 이 고팍스를 인수함으로써 얘네가 어디 하나 적을 이제 산 거죠.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그 양반 가문 이거 하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이제 하나 얻은 거예요. 아, 이제. 족보를 샀다. 족보를 하나 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혈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뿌리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사업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금융당국에서 이런 거예요. 너네한테는 절대 이걸 줄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그 공조 하에서 이 제도가 움직이는 건데 니네 한국은 왜 바이낸스한테 저걸 줬냐.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낸스는 한국 금융당국을 방패막이를 세워가지고 이제 SEC한테도 이제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야 한국이 뭔데? 그러면은 이제 뭐 한국에 와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뭐 그 FATF 이런 데에서도 이제 자금 세탁 방지 니네 자신 있어? 이렇게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은 금융당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서도 영업하고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아 니네 못 믿겠으니까 해외 사업장들 다 금융사업자 철수해. 실제로 농협이 그랬어요. 농협이 과징금 엄청나게 많이 물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금 세탁 방지를 들여다본다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애매한 거죠. 자금 세탁 방지라는 게 그 잡으면은 다 잡을 수 있고 안 잡으려고는 안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골머리가 썩는 거죠. 이게 진짜 바이낸스 얘네야말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 자금 세탁이 가장 위험한 건데 한국에서 안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이거 신고 수리해버리게 되면 이게 되게 리스크가 큰데 더 웃긴 거는 전북은행이 저기 사실 메이저 금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금융인데 뭐 KB 뭐 신한처럼 막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전북은행인데 아니 저 회사 들어오게 되면 야 나 이거 어떡하냐 지금 다 이렇게 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은행이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닌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아주 금융당국이랑 전북은행 카드가 되게 애매모호해지고 근데 전북은행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전북은행 이게 내가 실명계좌 안 내줄 거야. 그러면은 코인 사업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바이낸스가 왜 인수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인수할 생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왜냐면은 일단은 그 실명 계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까 그 유목민 표현 상당히 좋은데 저는 약간 그 스타크래프트 혹시 게임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뭐 저그 같은 거 해보면 해처리를 막 여러 군데 해서 멀티를 막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확장성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낸스가 지금 자기 뿌리가 공개하기가 어렵고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규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언제 지금 목줄을 재워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쨌건 자기가 지금 살려면 그 최고의 상황이었을 때 살려고 하면은 어딘가에는 지금 그 뿌리를 옮기기는 해놔야 될 것 같고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작년부터 지금 얼마 전에도 그 미국의 무슨 보이저 어쩌고 디지털인가 뭐 그 회사도 인수하고 일본의 거래소도 인수하고 이렇게 한미일을 지금 하나씩 인수를 한 거예요. 자 이제 한미일 하나씩 인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르는 어떤 회사들도 이제 아마 인수를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아마 그 지분 작업을 해가지고 불안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다 그 자기 지분이랑 그 명의랑 다 옮기고 일단 여기서 이제 하자 이런 계산을 일단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저는 일단은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뿌리 중에 하나 어쨌건 처음에 당연히 되게 작은 나라나 좀 인지도가 높지 않은 나라는 어차피 거기서 살 수 있을 텐데 돈은 많이 못 벌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어려운 데를 같이 시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생존 카드를 모색해보면서 미국이랑 일본이랑 한국 근데 이제 한국도 시장이 크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SEC가 그 뭐 저커버그도 불러다가 막 반성문 쓰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무서울 거고 한국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장인데 어쨌건 이제 생존이라는 그 문제를 놓고 보면은 어쨌건 바이낸스도 지금 뭐 FTX 터지고 뭐 지금 실버게이트 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생존의 위험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외부 자금 문제도 있고 규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규제 리스크라도 어쨌건 최대한 좀 어느 정도 털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뭐 실명 계좌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인수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네. 만약에 인수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안 돼가지고 거래소를 못해 그러면은 실명 계좌 안 돼서 이제 그것까지 못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확실한 거는 고팍스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고팍스가 당장 잘 되기는 힘들어요. 그쵸, 왜냐면은 네. 올해 종합감사가 있거든요. 매년 정기감사를 하는데 바이낸스 아마 더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현장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가 섣불리 뭐 바이낸스 뭐 파생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니까 절대 못하고 뭐 바이낸스의 오더북 공유라든지 이런 것도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이제 고박스 외국 회사잖아요. 나가 이러면 그냥 사실은 뭐 돈 다 해가지고 하면 나가. 그리고 거래량이 이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이거 라이센스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섣불리 뭐 엄청나게 상장을 많이 한다거나 뭐 그렇게는 절대 못할 것 같고 단지 이제 한국 시장 분위기 정도 파악하는 거를 이제 올해 내년에 요 정도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제 뭐 가지 않을까. 그래서 고박스 혹시라도 이제 고박스가 엄청나게 막 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두 분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제 생각에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바이낸스가 굳이 고팍스를 살리려고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목표가 고팍스를 한국의 1위 기업 거래소를 만들겠다 이걸 목표로 삼고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이제 도망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그런 보험 드는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고팍스를 방치한다는 아니지만 그냥 현상 유지 내지는 이제 바이낸스로의 이제 유저 유입을 위한 어떤 창구 통로로서 뭐 이용을 할 수는 있겠죠. 뭐 근데 그게 뭐 꼭 한국 시장에서 뭐 업비트를 제낀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는 꼭 바이낸스 고팍스를 살리려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냥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정작 지금 거점을 자기 나라에서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 나라가 어딘가요? 뭐 CEO네 나라겠죠. CEO네 나라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못하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근데 사실 이게 뭐 바이낸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되게 우리나라 기업들 크립토 기업들 중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해외에 가가지고 뭘 한다. 해외에 뭐 어딜 뭐 인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바이낸스가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다른 사람들도 비난은 뭐 안 되죠. 우리나라 규제 한창 막 규제 이슈 심했을 때 해외 가자, 해외 가서 하자, 뭐 몰타 가서 하자, 막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할 거야. 이 바이낸스 상황이었으면. 근데 이게 최악의 상황은 그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은 이게 진짜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바이낸스가 지금 현재 원화가 없잖아요. 네. 바이낸스 어차피 네. 신용카드 다 서드파티 서비스니까 바이낸스에는 온갖 그 금융부화가 코인으로 다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코인을 법인으로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 전북은행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바이낸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명한테 야, 내가 너네들한테 1억씩 줄 테니까 너네 비트코인 이거 원화로 좀 바꿔가지고 나한테 입금시켜줘. 이걸 쫙 다 뿌려요. 그럴만 하잖아요. 전북은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전북은행 계좌를 열어서 그 비트코인을 다 원화로 바꿔가지고 외국인한테 원화로 보내줘요. 그리고 그거를 본국으로 다 이제 위안화로 송금을 시켜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온갖 잡쓰레기 코인만 쌓이고 국부가 외국으로 다 유출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업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계좌를 못 여니까 기업은 막혀 있어요. 그런데 바이낸스는 개인 고객들이 많잖아요. 또 그 위장한 개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들도 사실은 이제 뭐 영화 보면 막 그 중국에서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전북은행 국고 터는 거예요. 그러면 전북은행이 과연 그 생각을 안 할까? 했을 때는 전북은행이 야 우리 코인만 쌓이고 전북은행에 있는 계좌에 있는 원화 다 털리게 되면 이게 진정한 웹3 은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각각 개별해서 되게 한도만 그 보이스피싱도 진짜 걔네들이 머리가 좋은 게 막 몇백 명한테 뿌려가지고 딱 그 통장에 한도만큼만 쫙 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뭐 감지가 잘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한도만큼만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바이낸스를 좋아하는 저기 코인 하는 사람들 쫙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전북은행 다 가입한 다음에 그러면 전북은행 계좌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원화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갈까요? 근데 여기 코인만 써요. 이런 경우에가 정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네들 비트코인을 쌀 때 그 매입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웃돈 주고 팔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김프가 생겨요. 원화를 바꿀 때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비트코인 더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기 이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싸게 팔 수 있는 거구나.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사람들 비트코인 싸네 그럼 여기 사가지고 막 업비트 넣자 뭐 이렇게 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외국인 임원들이고 외국 회사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가장 국부 유출이 되게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데 뭐 그렇게 방치는 절대 안 할 것 같은 게 바이낸스가 아니어도 그냥 국내 거래소가 실명 계좌 틀 때 걱정하는 게 다 그 부분이잖아요. 우리 쪽에 크립토 다 원화로 바꾼다 그러면 우리 완전 진짜 안 되는데, 그리고 뭐 다른 은행에서 뭐 다른 거래소에서 입금한 다음에 이 거래소로 와가지고 출금한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는 돈만 주는 거잖아요. 그 전북은행 뭐 입장에서는 돈만 주는 건데 그런 걸 다 고려를 하고 애초에 실명 계좌를 터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가 오면 실명 계좌 안 내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안 내주면 안 내주는 거지만 국부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근데 대신에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 거래소도 이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 내주는데 이거는 아예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더 안 내줄. 그러니까 바이낸스 임원은 여기가 거주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틀리면 그냥 외국으로 가면 돼요. 여기 나가면 돼요. 그러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돈 해가지고 야 우리 50억씩만 하고 가자 그러면 여기서 뭐 50억씩 하고서는 그냥 해외로 나가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국적이 만약에 중국이다 그러면 우리 중국에 함부로 이렇게 막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는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수사공조 뭐 우리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코인 관련해서 우리는 몰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되니까 이제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바이낸스 인수가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인수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상황이다.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은 좀 드는 게 막 글로벌 회사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다. 그럴 때 페이스북 글로벌 회사죠. 근데 페이스북이 어느 회사야? 어디 나라 회사야? 라고 했을 때 다 미국이라고 할 거예요. 테슬라 뭐 세계적이지만 어느 회사야? 미국이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라고 해서 무슨 뭐 딱 거점이 없는 게 아니라 거점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하게 가는 게 이제 글로벌 회사. 바이낸스 한국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낸스는 중국 회사다. 근본이 중요하다. 중국 회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바이낸스의 작전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이낸스가 이제 다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뿌리면서 바이낸스라는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중국 병사가 있어요. 근데 한국군 군복이랑 미국 군복이랑 다 샀어. 갑자기 미국 군복 입고 미군한테 가가지고 나 미국군이야 미군이야 하는데 말은 중국어로 하고 있어. 중국어로 하면서 나 매고야 또 한국군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나 한국군이야 이러면서 한국 그래서 딱 이런 꼴이에요. 말은 중국어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낸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바이낸스가 어디 기업인지 좀 명확하게 이제 스스로 정립을 하고 가야 된다. 우리 쪽 범위는 아니다. 우리 쪽은 아니다. 이거 페이스북이 한국 기업 인수해도 똑같아요. 그건 미국 기업이고 한국 기업을 인수한 거지 걔네가 페이스북이 한국 기업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에서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기.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우리나라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 바이낸스가 이제 장풍자오가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폭탄 터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와서 나는 한국인이야. 태극기 갑자기 열고서는 한국어란 이러면 우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에 뭐 우리 물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인수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효과 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거 뭐 해결을 해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국내 시장을 이제 어지럽힐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된다. 당장에 이제 이 문제 해결만 보고서는 막 바이낸스 사랑해요 이러지 말고 중국 회사라서가 아니라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휩쓸고 다니는 거는 어쨌든 좋지 않다. 어느 음. 나라 회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줄 논평 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이슈는 개개인 유저들한테는 그렇게 큰 뭐 감흥이 없지만 이제 그 나라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그 골머리 앓는 사건이다. 그래서 팝콘각. 팝콘. 저 같은 경우는 고팍 쓰건 바이닐 쓰건 옐러버이건 노란 건 다 싫다. 아니 갑자기 노랗고 왜 넣어? 아니 생각해보면 고팍스랑 바이닐스랑 다 로고가 노란색이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곱박스 싫어할 이유는 없죠. 아니 그냥 싫어요. 어쨌든 고팍스도 운영이 잘 안 됐으니까 좀 이렇게 된 거고 하니까. 헬게이트 인 코리아. 아, 이제 좀 갈수록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는 많은데 그거를 이제 담을 기업들이 많이 없고 그렇다고 업비트가 막 공격적으로 하지도 않잖아요. 업비트 뭐 그냥 현상 유지 정도로만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보면은 그 디아블로 2에 보면은 액트 3에서 그 악마들이 헬게이트를 열어요. 헬게이트를 열면은 이제 거기서 악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이제 반대로 그 헬게이트 지옥 안으로 들어가서 악마들을 소탕하는 이런 이제 그 시나리오인데 누가 들어가요?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주인공이 과연 한국이 될 것인가 네. 아니면은 그 헬게이트에서 악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가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옥은 옐러버이가 간다. 옐러버이 청취자분들 옐러버이 모르시겠구나. 옐러버이가 이제 체스님 어떤 닉네임 같은 건데 어제 게임이나 이런데 옐러버이 보이시면은 욕을 한 번까지 해주시. 아니 갑자기 욕을 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아니 왜 있으면 갑자기 아니, 인사만 하면 되지 뭘.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친근감 있게 욕 한 바가지 박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블로킹 288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또 드러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